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급락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첫 날을 갖다 맞이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이 좀 착잡할 것 같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사실 뭐, 사람이 편해지다 보면은 마냥 편해지려고 하는 거죠. 에어컨 바람을 너무 세게 틀어놨다 보니까, 감기가 이제 걸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을 그대로 더 받아들이는 자세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가는 것도 정신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우선 이슈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죠. 지난 주말에 일단 쇼크를 받았을 때 뭐 때문에 쇼크를 받았을까? 뭐 이것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사실 뭐 한미 간의 이 통상 협상 이것을 갖다가 종결을 지었죠. 상호간세 15%를 갖다 매겼던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목요일 반영했는데 목요일 증시가 그렇게 급락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실. 때문에 사실 그 때문에 쇼크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일단 이 당정 세제 개편 이 내용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내용이 상당히 쇼크 요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사실에 의해서 시장이 쇼크를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어떤 경우는 그렇습니다. 시장이 좋으면은 이런 악재가 나와도 잘 견뎌내는데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종가가 최저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상승 요소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완전 빈사 상태로 일단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일단 그 강도가 세긴 하지만은 시장이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어떤 흐름은 당분간은 시장이 이러한 어떤 여건에 짓눌려서 상승 기조로 가기가 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갖다가 시사하는 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어쨌든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8월 내에 한미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상회담을 갖다 한다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 주가가 큰 변화를 보이느냐? 그거는 뭐 없습니다. 핵심적인 이슈는 일단 다 지나간 내용입니다. 뭐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고 상견례 정도 뭐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뭐 다른 어떤 뭐 사업적인 내용을 갖다가 이제 언급할 때 그때 뭐 예를 들어 알래스카 개발권이라든지 뭐 다른 여타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자칫 잘못하면은 방위비 일단 이제 정액 문제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뭐 이런 내용도 일단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6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는 겁니다. 원래 2%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것인데 연준의 목표치인데 이게 2.6% 상승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제 물가 상승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월 의장은 사실 금리를 갖다 인상하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리고 7월 달에 미국 고용이 굉장히 지금 이제 위축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용이 위축됐다면은 금리를 인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5월에서 7월까지 고용을 갖다 이 평균을 보면은 35,000건 정도 증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트럼프의 그런 관세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본다면 상당히 좀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나타난 지표를 갖다 이렇게 우리가 미국 지표를 보면 PCE 같은 걸 보면 물가 상승한 약이 높고 또 파월 의도대로 생각대로 지금 관세를 갖다 이렇게 많이 매기면은 물가 상승으로 일단 증가된다. 그래서 금리를 낮출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용을 보면은 지금 크게 위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이걸 갖다 뭐 조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고용이 이렇게 위축됐다는 사실을 갖다가 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가 침체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져들면은 경제가 살아나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미국이 바로 이러한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갖다 반영해 지난 주말에 급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파월 의장이 21일부터 23일간이죠. 그렇죠? 이때 잭슨 홀즈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단 이제 입장을 갖다가 밝힐 것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이죠. 그죠? 그때 일단 9월 달이 되죠. 그죠? 그때 16, 17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FOMC 회의에서 지금 과연 금리 인하가 될 것인지 아니 또 동결할 것인지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일단 이제 9월까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지표들을 갖다 잘 읽어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차트를 갖다 이렇게 한번 코스닥을 갖다 우리가 보면은 코스닥 우리 이제 개인들이 선호하니까 240분목입니다. 240분을 왜 보느냐면 240분목은 반나절 정도의 흐름을 갖다 이렇게 보는 것이니까 하루에 캔들이 2개 정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상태인데, 일봉은 하루에 1개 캔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일봉의 변화를 보려면은, 240분을 보면은, 변화의 어떤 과정을 좀 더 빨리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일단 240분 이제 이걸 보게 되는데, 이게 240분 파동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고점을 찍고 나서 A파 떨어지고 B파 반등했다 지금 C파동을 갖다 그리고 있는 거죠, 지금이. C파동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으로 보면 쫙 벌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 밴드 상한선이 위로 쫙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한선이 꺾여야 저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될지 내일 가서 그렇게 될지 그런 분명치는 않지만은 어쨌든 지난 주말에 급락의 여파가 오늘 오전 초반까지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납폭을 좀 줄이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반등도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일단 여러분들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납폭이 크면은 따라 팔 필요는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단 이제 반등이 나와서 종목별로 반등이 좋은 종목들은 일단은 매도를 하고 손절을 떠는 또 인식을 하고 좀 빠져나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있던 이제 계좌가 납폭을 줄일 때 좀 손실률을 더 줄이고 빠져나왔다가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수익을 향해서 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자, 그런 점을 갖다 우리가 잘 참고하죠. 일단 쇼크를 받은 정신은 데드캣 바운스를 갖다 한번 하고 다시 또 대밀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렇게 반등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 잘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정 세제 개편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시장에 지난 주말에 쇼크를 갖다가 받게 한 요인 중에 그 항목은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기준을 갖다가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다가 삼성자를 샀다. 그럼 삼성자의 대주주가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모순점이 있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30조 규모를 갖다 우리가 이제 자금을 풀었잖아요. 그죠? 15만 원도 주고, 5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일단 이제 제공하고, 그러면 이제 세수 부족이나, 재정제 적자가 또 심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메워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이제 세금을 갖다가 걷어들이는 전략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가진 사람들의 들이 세금을 많이 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죠? 여튼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시장이. 그것 때문에 주가가 폭락합니다. 예전에도 일단 이제 대주 양도세를 갖다가 일단 매길 때 연말만 되면은 그냥 막 때려잡히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개인 투자가들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국민청원 이걸 또 하는데 지금 10만 명이 넘어서는 이런 이제 모습을 또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또는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쯤부터 이런 이야기 나오냐면은 한 10년 전부터 나온 것 같아요. 그죠. 10년 전에 일단 이제 지금 10억하고 지금의 10억이 그렇게 기준이 같나고 이렇게 또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당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조정을 갖다가 이제 시사하고 있고, 김성윤 의원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물러설 뜻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이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일단 뭐 조정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은. 조정이 돼야
일단은 이제 좀 시장이 좀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대통령은 지금 이제 5,000포인트를 목표치를 두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반하는 이런 이제 세제 개편안이 나오다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율도 24%, 25%, 1% 높입니다. 그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것도 일단 재고세율 한 35%를 갖다가 쓰면 지방세를 갖다 포함할 때는 38.5%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일단 우리가 기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세율이 높은 겁니다. 우리는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때문에 야 뭔가 일단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다. 그래서 배당에 갖다가 매력 있게 생각해서 밸류 관련주 은행이라든지 은행 등 금융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그룹 그룹 지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매수를 해가지고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안 좋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매도 물량이 솟구치면서 일단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에서 일단 이것도 일단 이제 지금 상당히 지금 이제 시장이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고 정권 거래세율 이것도 0.15%인데 여기에 0.2%를 일단 높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는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그 투자들이 일단 이제 거래세가 일단 높아졌어? 거래를 갖다가 지금 자주 해서는 안 되겠네? 뭐 이런 겁니다. 정부 의도도 일단 뭐 중기 투자 뭐 이렇게 일단 유도하는 거지만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는 그렇게 뭐 그게 뭐 반응하겠습니까? 거래세율 조금 높인다고 해서 개인들은 여기에 반응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대주 양도세 기존 지금 강화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해 준다면은 시장은 좀 안정을 찾는 것이고 이걸 조정하지 않는다면은 시장은 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 때문에 시장이 이제 쇼크를 받았는데 일단은 이번 주 한 주를 갖다가 한번 당정에서 다시 새롭게 조정하는지 그 조정된 상태에서 얼마나 조정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제 대통령이 그 조정한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 동의를 하는지 또는 아예 그냥 조정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또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점을 갖다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서 지금 시장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또 지금 시장 내부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미국 제조 공급 체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갖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일단 부품이라든지 뭐 소재라든지 이런 걸 조달해가지고 일단은 체인만 갖다가 구축해 왔고 미국 기업들은 그만큼 또 혜택도 많이 누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테슬라 같은 중국에서 일단 이제 생산을 미국으로 일단 수입하는 그런 과정을 애플 같은 것도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죠? 그렇게 되어 왔는데 지금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미국은 중국을 갖다 철저히 견제합니다. 미국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EU도 마찬가지로 견제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상태에서 트럼프는 또 미국의 제조업을 갖다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리쇼어링을 갖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라 이거죠. 이걸 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이 걸림돌이죠. 그죠? 그러니까 견제가 일단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미국 기업은 생산 그 공급 루트를 갖다가 이제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될 그런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도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한국 기업으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 바꾸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제 한국 기업도 미국에 진출하라는 입장이니까 이 트럼프의 정책이 안 그러면 일단 관세를 갖다 15%를 갖다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어디로 투자하느냐? 주로 텍사스 이쪽으로 일단 이제 투자를 하게 되죠. 그죠? 공장을 짓게 되죠. 그죠? 그래서 텍사스가 생산과 물류 기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가 GM 같은 경우는 텍사스가 꼭 아니더라도 흑연이나 리튬을 갖다가 CATL에서 지금 미국 기업으로 바꾼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미국 기업으로 바꾸든지 한국 기업으로 바꾸든지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테슬라는 삼성전자로부터 AI6를 갖다가 지금 생산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또 LG 에너지의 LFP 배터리 갖다 중국에서 다 조달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 조달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이제 미국 제조 공급 체인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이런 어떤 중요한 순간을 담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거대 기업들과
한국의 거기에 이제 공급 사슬에 그 엮이는 그런 기업들 간의 상관도가 크기 때문에 그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삼성자가 괜히 바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LG에너지솔루션이 괜히 일단 지금 상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앞으로 제2, 제3의 그런 이제 테슬라가 나타나고 거기에 연동된 한국의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앞으로 일단 그래서 뉴스들을 갖다 잘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삼성전자와 소부장 반도체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죠? 미국 상무장관은 2주 내에 반도체 관세를 갖다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미국은 한국 반도체에 최혜국 대우를 갖다가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물론 그걸 해봐야 알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다른 뭐 유럽 업체들에 비해서 한국의 반도체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 더 약하게 매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 반도체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일단 경쟁력을 갖게 되고 유리하겠죠. 대만보다도.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 반도체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삼성은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AI6 위탁 생산을 맡게 됐습니다. 그죠? 파운드리가 죽어가던 파운드리가 살아나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괜히 테슬라가 삼성에다 맡겼을까요? 삼성전자는 수율도 안 좋고 잘못 맡겼다거나 일단 망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삼성전자의 그런 어떤 이제 이 파운드리 부분에서 실력이 많이 향상됐다 하는 이런 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려주겠습니다. 그죠? 향상됐다.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앞으로 그러면 테슬라, 제2 테슬라가, 제3의 테슬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팹리스 업체들, 공장이 없는 업체들은 삼성자로 일단 이제 주문을 갖다가 저를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제조업이 한국으로 일단 이제 바뀌는 그런 이제 중요한 한순간을 갖다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은 HBM4 이것도 일단 하반기에 일단 생산을 하게 되고 지금 테스트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통과하게 되면 생산해서 바로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도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엔비디아 근처도 못 갔는데 지금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 삼성이 있다는들 D램에서도 지금 이제 뭔가 회생의 계기가 마련됐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부분에서 살아날 계기가 마련됐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향후 삼성전자향 그 후공정 패키징 업체들, 패키징, 후공정이 중요하다. 삼성에서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1차 밴드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소부장 업체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 여태까지는 SK 하이닉스에 적을 두고서 한 기업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지만은 이제는 삼성전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바닥을 탈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일단 여러분들 그것을 말씀드리기 오래됐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이번 지난 주말 쇼크에서 반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락은 바로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삼성전자와 연결성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연결된 것들,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 HBM4와 연결된 것들, 이런 기업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HBM 로드맵을 갖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반기에 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HBM4 12단 샘플을 갖다 최초로 출하했는데 상반기에 삼성전자는 HBM3E 12단 양산에 일단 이제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한번 앞서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랬는데 하반기가 되면은 HBM4 12단 양산 준비, 하이닉스도 HBM4 12단 양산 준비, 또 마이크론도 HBM4 12단 양산 준비, 똑같은 동일선상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도하던 SK 하이닉스가 과점 체제로 들어가면서 주도권을 갖다가 지금 양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삼성전자는 유리해지는데 SK하이닉스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도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좀 무게를 두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와 관련된 것.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TC본드 쪽으로 일단 방향을 틀는 같은데 그 TC본드를 또 어디에 조달할 것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만약 앙숙인 한미반도체로부터 조달받는다면은 그때는 한미반도 주가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제 저기 어디 오늘 통지가 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일단 이제 한다면은 뭐 LG전자나 아니면 하나세메텍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가 상승 효과는 없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2차 전지는 중국의 공급 개혁 방안이 일단 이제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생산 공급을 축소하라. 전기차가 남아 돌아가지고 재고 처리가 안 되지. 그 다음에 리튬도만 너무 많이 생산해가지고 지금 남아 돌아가지고 가격 다운을 갖다 너무 심화시켜가지고 업체들이 망할 위기에 있지. 이 다음에 공급을 갖다 자연스럽게 축소하라고 일단 당국에서 일단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리튬 값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전기차도 일단 이제 지금 생산이 이제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캐전 탈출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GM은 흑연 리튬을 갖다가 CATL에서 미국 기업으로 교체를 합니다. 트럼프의 어떤 이제 이 리쇼어링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테슬라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6조 규모의 LFP 배터리를 갖다 조달합니다. 한국 기업으로 일단 이제 거래처를 갖다 옮기는 것이죠, 그죠? 그 공급 체인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일단 중국이 지금 위축되는 반면에 중국이 위축되면 한국과 중국은 전기차 2차 전지에서는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결국 한국이 유리한 조건을 갖다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일단 이제 이 전기차는 수출 회복 기로도 일어나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캐전 탈출을 갖다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것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서서히 깨어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최근에 일단 이제 체계적 리스크 전체 지난 주말에 있던 리스크 때문에 빠지긴 했지만은 이 빠졌을 때가 적당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동차는 사실상 지금의 상태에서는 상호관세 15%를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12.5%를 받은 겁니다. 그 동종 일본차 대비 2.5% 관세 인상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격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잘 팔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관세에 얼마나 민감하냐면은 현대차가 2분기 영업이익이 16%나 급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관세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25% 관세를 적용했을 때 말이지만 2.5% 관세가 더 추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차에 비해서 경쟁력이 조금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냐가 자동차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나 이 부분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을 받겠지만은 점차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도 지나치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주는 트럼프가 200% 관세를 갖다 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루트닉은 15%를 하한선으로 두고 일단은 이제 그 이상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인데 어쨌든 미국은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한국 측에 최후 대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니까 그 한다면은 반도체도 마찬가지면은 우리한테는 유리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보건의료 개편을 갖다 하면서 지원을 갖다 축소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정책이에요. 그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미국의 관세 부과를 갖다 예고하는데도 불구하고 7월 달에 바이오 수출이 103억 달러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그만큼 괜찮다는 겁니다. 그죠? 비만 치료 마운자로가 일단 국내 직판 공급을 하게 되는데 국내 개발 경쟁력이 좀 약화되지 않을까. 이미 뭐 미국이 마운자로 다 들어와가지고 국내 업체들 이제 뭐 개발 중에 있는데 뭐 언제 일단들 과거 비아그라를 갖다가 이제 들어왔을 때 그러면서 일단 미국 업체들이 다 장악하고 난 이후에 이제 개발해봐야 아무 일단들 효과가 없던 겁니다. 그죠? 그런 점을 보면은 좀 아쉽다. 그 대미 수출 의약품 같은 이렇게 보면은 지난 2020년에 20억 달러가 안 됐어요. 그죠? 지금 거의 40억 달러 됩니다. 거의 배가 늘어났어요. 불과 한 4년 만에. 그만큼 의약품도 일단 무시 못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의약품, 이 부분도, 앞으로 일단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엘로와 관련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렇게 참고하시고. 알래스카 개발은 우리가 참여를 갖다가 이번에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철강 관세율도 일단 50% 이제 매긴다 하니까 부담스럽고, 그죠? 제가 볼 때는 관세 협상 이후에 알래스카 개발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 미국이 아마 참여 요청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 우리 기업들도 반응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하락하면은 좀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 번 더 떨어지면은 오히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그리고 조선방산 원전 금융 그룹 이걸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는 조선주가 일단 이제 미국 협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리하겠지만 이것도 마냥 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때는 한번 좀 이제 매도 기회를 갖다 가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많이 오르면은 팔고 밑으로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그래요, 그죠? 단기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가 바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매수를 하는데 뭘 할 거냐?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일단 뭐 금융이라든지 조선방산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다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빠질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땐 돈만 만나가죠, 그죠? 그건 또 반등했을 때 팔고 나오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죠? 뭐 빠르면 오늘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단기 저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일단 이제 또 반짝 오르면 또 한번 단타를 먹고 빠져나오는 전략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핵심은 역시 2차 전지와 반도체라고 저는 봅니다. 예전에 일단 이제 조방원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2차 전지 반도체가 저는 매력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죠? 물론 여기 반론도 있겠지만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충분히 이들 종목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빅테크 협력업체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이 리쇼링을 하고 중국에서 일단 이제 공급 세인을 갖다 한국으로 바꾸는 상태에서 그 대상국 기업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 점들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그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당정에서 지금 현재 그 대주 지분 요건을 갖다가 지금 10억으로 낮춰놓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높인다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구체화된다면은 주가가 또 급반등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한번 지금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그 과정을 따라 면밀히 한번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절대 추김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가가 만약 반등 올 때 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조정을 받을 때 저점권에서 매수해주고, 그죠? 그리고 반등 올 때는 팔아주는 것이죠, 그죠?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오늘은 우리가 한번 주목할 점은 이 최근에 주가가 막 급락하는 상태에서 잘 버티는 점을 한번 주목해보자. 뭐가 잘 버텼는가? 이걸 보니까 이 재룡전기가 잘 버텼습니다, 그죠? 사실 뭐 재룡전기는 주가가 워낙 급락을 했던 상태에 있고, 그 상태 속에서 내용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정권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이제 한번 깨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됩니다. 그 지난 주말에 일단 지수가 폭락을 했는데 이 종목 별로 안 빠져요, 그죠? 안 빠지는 원인은 뭐냐면 기관들이 계속 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하는 그런 시도가 일단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됩니다. 그 재룡전기가 지금의 상태에서는 한번 좀 조정을 보일 때는 매수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좀 올라갈 때 좀 여유있게 투자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나가도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매우 불안한 상태이지만은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